안녕하세요. 은여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의 이름과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도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요.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서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면 내 맘대로 하셔도 되지만 빨강, 파랑, 노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다면 정확한 색상을 맞춰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은 왼쪽과 오른쪽은 11, 위아래 머릿말 꼬릿말은 10입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ITQ 폴더 안에 픽처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일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전체 3페이지를 만들죠.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1,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3, 4번, 세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가 없으니까 번호를 넣으시면 안 되겠네요. 4번 문제의 경우에는 그림과 도형들을 만드는 문제인데요. 개체를 묶기 했을 경우는 0점 처리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개체를 묶기 처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단축키를 쓰시면 좀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F7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용지 설정하는 대화창이 뜰 거예요. F7. A4 용지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고요. 세로로 서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용지의 여백이 왼쪽과 오른쪽은 11mm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은 다 10이라고 했으니까 10이라고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값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설정하시게 되면 여백이 정해졌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 들어갈 거니까 번호를 미리 매겨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는 3번과 4번이죠. 컨트롤 엔터 누르셔서 세 번째 페이지까지 준비합니다.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으로 올라갈 거고요. 1번 밑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스타일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일단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친구들을 몽땅 다 잡으시고 스타일의 이름과 문단의 모양, 글자 모양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타이핑을 먼저 할게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고 나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블럭 잡은 곳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중간쯤에 스타일 적용하는 메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기존에 마련되어 있는 스타일 목록 말고요. 저희가 새로 더 추가할 거니까 더하기 단추 눌러줍니다. 스타일의 이름 딜리버리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문단의 모양에 대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왼쪽 여백과 문단의 아래 간격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값을 정확하게 넣었다면 설정하셔서 문단의 모양은 마무리 지었고요. 글자 모양도 작업을 해야 되겠군요. 글자 모양의 경우에는 한글과 영문의 경우에 글꼴은 다르지만 숫자 값들은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그렇다면 숫자 값들을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크기는 10포인트고요. 장평에 대해서 95, 자간에 대해서 5. 글꼴은 현재 언어가 대표로 되어 있는 걸 클릭하셔서 한글이라고 찾아주시고요. 한글의 경우에는 도둠이라고 했습니다. 영문의 경우에는 굴림이네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스타일과 문단 모양, 글자 모양 지정이 끝났습니다. 없던 걸 새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추가, 블록 잡았던 아이들에게 그대로 설정하시게 되면 결과물과 똑같이 물동이라고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표를 만드시고요.
그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맞춰서 제작을 하시되 두 친구는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만드실 때 오타가 나게 되면 차트도 덩달아서 오류가 나겠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세요. 우선 2번 밑에다가 커서를 놓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표를 만들 겁니다. 표 그림을 쿵 찍으시게 되면 몇 줄에 몇 칸인지 지정할 수가 있네요. 줄수는 5줄이고요. 칸수는 6칸. 그렇게 해서 만들기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표가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죠. 데이터 입력에서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글꼴부터 맞춰주도록 할게요. 도둠의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글자들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위쪽에 서식줄에서 글꼴을 찾으세요. 도둠의 10. 정렬을 해줄 때 문자의 경우에는 가운데, 숫자에 대해서는 오른쪽이라고 했습니다. 블록을 일단 몽땅 다 잡았고요.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죠. 숫자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합계를 낼 때도 숫자로 나오겠죠? 오른쪽 정렬로 몽땅 다 잡아주겠습니다. 셀 배경에 대해서 면색은 노랑이라고 값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께서 문제지를 받으실 때에는 이렇게 컬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흑백으로 나오기 때문에 색깔 값까지는 알 수가 없고 색깔이 들어있구나 하는 명암 정도만 구분이 되실 거예요. 구분에서부터 465라고 하는 여기까지 색깔이 칠해져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실 거고요. 표 작업을 하고 계시면 표 메뉴가 보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모양을 보시고 색깔을 정하셔도 되겠고요. 표를 만드실 때 색깔 넣는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색깔은 컬러죠. C라고 누르시게 되면 색상을 바로 집어넣을 수 있는 대화창이 뜰 거예요. 색깔은 면의 색깔, 노랑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는 친구 고르시면 되겠죠.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노랑이라고 설정. 한글의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가 합계를 구하고 캡션 기능을 사용하세요 라고 했네요. 일단 합계부터 먼저 구하도록 할 텐데요. 결과물 보시면 맨 마지막에는 D 택배사에 대해서는 합계를 넣을 필요가 없네요. ABC의 택배사 2017년부터 20년까지의 합계를 이 끝자락에다 낼 거죠.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블록 잡은 곳에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블록 잡은 곳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의 합계를 구하고 싶어요. 캡션 기능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건 표에 대해서 제목을 넣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표 위쪽에 이름표가 붙어 있죠. 요걸 캡션이라고 합니다. 표의 가장자리에다 마우스 정확히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개체 선택하는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그때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캡션을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표 1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글자 쪼로록 블럭 잡으셔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로 똑같이 타이핑하시면 되겠죠. 글꼴에 대해서 표와 캡션 모두 다 도둠의 10입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캡션을 넣을지라도 글꼴 꼭 맞춰주셔야 해요. 결과물의 오른쪽 벽에 붙어 있으니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오른쪽 정렬하시고요. 표의 위쪽에 올려 붙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서식줄에서는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표한테 다시 부탁하시면 됩니다. 표의 테두리에 갖다 대시면 이렇게 개체 선택 화살표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의 속성이 뜰 거예요. 거기에서 캡션을 위쪽에다가 얹어주세요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설정, 이렇게 캡션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선의 모양은 출력 손대를 보시고 두 줄짜리로 보인다면 두 줄짜리로, 대각선이 필요하다면 대각선을 넣어라 라는 얘기겠죠?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역시 위쪽에서 이렇게 테두리들을 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단축키 라인이니까 L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선들의 모양을 보시면서 바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두 줄짜리로 고르겠습니다. 종류는 두 줄.
바깥쪽만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미리 보기에 바깥쪽만 선택되는 거 확인되시죠? 설정하고 나와보면 이렇게 바깥쪽만 두 줄짜리가 됐네요. 제목 부분 역시 쪼로록 잡으셔서 라인 L 두 줄짜리입니다 라고 아래쪽에 두 줄이 아니니까 아래쪽을 두 줄로 해주세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적용되는 거 확인되시죠? 반복하시면 됩니다. 쪼로록 블럭 잡으시고 라인 L 두 줄짜리이고요. 왼쪽 맨 구석에 있는 요 오른쪽 끝자락은 클릭하셔서 라인 L 눌러주시면 대각선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클릭, 클릭. 미리 보기 확인하시고 설정하시게 되면 선 모양도 완성이 됐네요. 만들어 놓은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조건을 보시면 표 내용에서 이만큼만 이용할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문제지에서 색깔 이렇게 칠해진 부분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걸 풀어서 써놨네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으시고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그 중에서도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만들 거예요.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입력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편집창은 닫아 주시고요. 표보다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군요.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으로 배치를 옮겨 주시면 되겠죠. 가장자리의 테두리에 있는 조절점들 이용하셔서 크기를 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차트에 제목을 넣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도구가 떠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차트에 구성을 추가하겠다 라고 선택을 하셔서 축의 제목을, 차트의 제목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차트의 제목을 위쪽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이 만들어졌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글꼴 맞춰주세요. 한글 글꼴이죠. 굴림에 진하게 12. 제목의 모양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테두리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라고 설정을 할게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차트 제목에 대한 속성이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창을 좀 좁혀 놓은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은 넓게 쓰실 거니까 개체 속성이 계속 떠 있어도 불편하진 않으실 겁니다. 저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닫아주도록 할게요. 채우는 색깔 흰색, 테두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일반적인 검정색, 그림자를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했으니 이렇게 이름 보시고 정확한 걸 찾으시면 되겠죠? 제목 이외의 나머지 글꼴에 대해서는 굴림의 보통의 10이라고 했습니다. 클릭하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죠? 축 제목과 범례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로축 보니까 이렇게 제목이 생겼고요. 범례에 보니까 테두리가 있군요. 세로축에 대해서 제목이 없습니다. 그럴 땐 차트에 구성을 추가하시면 되겠죠. 축의 제목, 세로로 서 있는 친구에 대해서 만들어졌고요. 이 친구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제목을 편집하셔야 되겠네요. 이 친구는 세로로 서 있는데 결과물은 가로로 누워 있으니까 역시 축 제목의 속성을 보시고요. 글자의 상자가 방향을 가로로 눕도록 하겠습니다. 온 김에 범례도 선택하셔서 테두리를 주는 게 좋겠죠? 결과물 보시고 지시사항에 나와 있지 않은 친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임의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쪽에 지나가는 가느다란 선, 이 친구는 필요가 없어서 오른쪽 버튼 삭제라고 하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군요. 눈금에 대해서도 결과물 보니까 따로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도 오른쪽 버튼 축의 속성 보시게 되면
눈금이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거 쿵 찍으셔서 없습니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군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1번과 2번 따로따로 제작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40점이라고 하니까 하나당 20점인가 봅니다. 얘는 부분 점수가 없으니까 오타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1번과 2번을 따로따로 줄을 나눠 놓고 작업을 할게요.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수식을 넣을 거예요. 수식.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기호들 찾아서 넣으실 수 있을 거고요.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키보드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V, equal, 분수는 키보드에 없죠? 그럴 때는 분수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맞는 위치에다가 방향키 눌러가면서 위에다가 아래다가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가 방향 잡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됐다면 넣기 단추를 누르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작이 끝났는데 나중에 오타를 발견했다면 이 친구 더블 클릭하셔서 다시 수식을 편집하실 수 있어요. 2번도 찬찬히 만들어 주십시오. 네 번째 문제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작성하는 문제이죠. 도형과 글맵시 그리고 그림들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친구부터 차근차근 쌓아주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크기만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건 색깔 아무거나 넣어도 된다라고 간주하시면 되겠죠. 색상 값이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색깔은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우선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글자가 안 들어있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그릴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 대화창이 뜰 거예요. 물론 저 위쪽에서 크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색깔과 크기 그리고 모서리 선 모양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개체 속성 띄워서 하는 게 편리해요. 개체의 너비 지정이 되어 있었죠. 130에 높이 145.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그 크기는 바뀌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고정을 시켜놓도록 할게요. 선의 모양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모서리가 좀 깎여 있으니까 둥근 모양.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없을지라도 색깔이 들어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아무 색깔이나 옅은 색으로 배경을 깔아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입력에서 글자가 들어있는 가로글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일단 상자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역시 개체를 선택한다 라고 하는 네모난 화살표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띄울게요. 기본부터 보겠습니다.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10에 17. 얘도 역시 크기가 지정되어 있으니까 고정을 시켜줄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 언급이 있군요. 채우는 색깔, 면의 색깔이 빨갛다 라고 언급은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모서리가 둥그러져 있으니까 선은 반원입니다 라고 설정을 하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글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네요. 글자를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궁서 크기는 22 맞춰주시면 되겠죠.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 직사각형을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 거고요. 개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 기본부터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 크기에 대해서만 50에 5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죠.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고 지정이 되어 있는 크기의 경우에는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 주십시오. 선의 모양은 뾰족하니까 그대로 갈 건데 채우는 건 색깔이 조금 더 짙어 보이죠? 그렇다면 좀 짙은 색깔로 설정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위에 그림이 얹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픽처, 그림들이 있습니다.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 넣어주시면 될 텐데요. 클릭 드래그해서 넣으실 때에 그 도형 바깥에다가 클릭 드래그를 해서 넣어보세요. 도형 밑에 깔리니까요. 그림도 역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개체 속성이 뜰 겁니다. 크기를 좀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 크기는 40에 3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너비는 40, 높이는 30, 크기를 고정을 시켜줄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림 효과 회색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데 이대로 나오면 여전히 계속 도형 밑에 깔리죠. 요거를 개체 속성에서 기본에 보시면 본문과 배치할 적에 사이좋게 어울려라 어울림으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으니 여기에서 제일 앞으로 나오렴이라고 하는 세 번째 글 앞으로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도형보다 더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택배 서비스라고 하는 글맵시도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맵시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나비 넥타이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글맵시의 모양. 글꼴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도둠이라고 글꼴을 맞춰주면 되겠고요. 색깔이라든지 크기는 여기서 언급할 수 없네요. 그럼 되는 데까지만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는 역시 개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크기와 색깔을 맞춰주면 되겠죠? 글맵시의 크기는 너비가 50, 높이가 35 지정이 되어 있으니 크기를 고정시킬 거고요. 본문과의 배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도형들이 또 비켜주질 않고 있죠? 사이좋게 어울려라 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면 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최우선권을 줄 거예요.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 파랑으로 채워져 있으니 요건 불만이 없네요. 설정. 아래쪽에 도형 위에 글상자들 얹어져 있는 게 한 세트 잘 만들면 복사해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조건 맞춰서 작업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글자가 안 들어있는 사각형이 밑에 깔려 있죠? 그 친구 먼저 드래그해서 그릴 거예요. 도형을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띄워줄 거고요. 기본부터 갑니다. 글씨가 안 들어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11에 15라고 크기 지정되어 있죠. 크기를 고정시켜야 되겠고 색상은 흰색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니까 채우는 색깔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무 색깔이나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글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일단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도 테두리, 콩 찍으면 얘가 잘 선택된 거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 뜨면 기본부터 맞춰주세요. 13에 10 크기를 고정할 거고요. 선의 모양이 살짝쿵 깎여 있으니까 둥근 모양으로 채우는 색깔은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글자를 넣는다면 커서가 왼쪽에서 깜빡깜빡하고 있는데요. 결과물을 보시면 글자가 좀 크고 가운데서 제작이 돼야 되는군요. 글자를 쓰지는 않은 상태에서 글자를 쓴다면 가운데에다가 배치할 거다. 가운데 정렬. 글꼴에 대해서는 궁서에 20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궁서에 20. 이렇게 커서가 커다랗게 가운데 배치된 것만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복사해서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글상자를 하나 더 만들게요. 오른쪽에 있는 글상자에 대해서는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선의 종류와 채워주는 색깔에 대한 얘기만 있으니까요. 선의 종류를 바꿔주기 위해서 쿵 찍으시게 되면 저 선택됐습니다 라고 반응하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을 띄웁니다. 기본부터 봤을 때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선에 대해서는 종류가 점선입니다. 안쪽에 채우는 건 색깔이 없어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색깔이 묻어나 보이죠? 요 안에 글씨를 쓴다면 역시나 왼쪽 벽에 붙어서 조그맣게 깜빡거리는데요. 글자는 굴림에 18 가운데에 있으니까 글꼴을 쓰지는 않았지만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이 친구들을 잘 복사해서 아래에다가 붙여 놔주시면 되겠죠. 개체를 이 친구라고 하나씩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추가로 3개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복사를 할 때도 역시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는 동안에는 이렇게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갖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서로 다른 색깔이어야 되겠네요. 개체를 선택 하나 잘 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개체 속성이 뜰 테니까 면의 색깔 다른 색으로 바꿔주세요.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지을까요? 1, 2, 3. 제작이 끝났으면 다시 한번 빠뜨린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지시사항에 보시면 그림의 경우에는 하이퍼링크를 걸어라 라고 했는데 3번째 페이지에서 만나는 요 책갈피를 아직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퍼링크는 지금 바로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3번째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링크를 걸어주도록 할게요. 3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문제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서식을 꾸며주는 건데요. 보시면 제목부터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한 줄을 더 넓게 띄어야 되는군요. 엔터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끝났고요. 입력이 끝나고 나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추가된 기능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제일 위쪽에 있어야 될 머릿말부터 넣도록 할게요. 커서를 제일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콩 찍으셔서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머릿말을 만드는 기능이 있어요. 위쪽에다가 만들 거고요. 특별한 모양은 없으니까 모양 없음이라고 해서 머릿말 택배 물동량 분석이라고 쓸게요. 글꼴 맞춰주세요. 도둠의 10. 머릿말이 끝났으면 머릿말 꼬릿말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혹시라도 오타가 났다면 이 친구는 다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수정 가능해요. 닫기. 제목 부분을 글자 모양 지시된 대로 맞춰주도록 할게요. 뚜루로 블럭 잡을 거고요. 글꼴 굴림에 18 진하게. 책갈피를 얹어줄게요. 생활 물류라고 요 시작하는 위치 여기입니다 라고 클릭.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책갈피 넣을 거예요. 책갈피. 이름은 지시된 대로 생활 물류. 넣기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책갈피를 넣는지 안 넣는지 꼭 보고 싶다면 보기 메뉴 가시게 되면 조판보호를 키면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실제로 출력되는 건 아니고 이 위치에 있습니다 라는 것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판보호는 다시 끌게요.
덧말넣기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는 긴 글자 위에다가 얹어주는 걸 덧말이라고 해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셔서 역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덧말 넣기. 위쪽에다 넣을 거죠. 덧말의 위치는 위쪽이고요. 얹어지는 말 서울연구원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넣기. 책갈피도 꽂았으니 이제 앞쪽에서 그림과 링크로 연결시켜주면 되겠네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친구를 입력에 하이퍼링크 걸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누구랑 연결할 거냐면요. 한글 문서 중에서도 방금 저희가 책갈피, 생활물류라는 거 만들어줬죠? 얘랑 연결할 겁니다. 라고 넣기 하시게 되면 이 친구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책갈피 꽂아놓은 곳으로 숑 하고 날아가는 걸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링크가 제대로 잘 걸렸습니다. 문단에 첫 글자 장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이 친구라고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글자의 모양이 커지는 거라서 위쪽으로 글씨가 이렇게 키가 커져요. 결과물 보면 요거 글자가 커졌는데 아래쪽으로 글씨가 커졌죠. 블럭 잡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라고 문단의 경우에는 블럭 잡지 않고 작업을 할 거예요. 서식 메뉴에 가시게 되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두 줄만큼 친구가 커질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글꼴, 궁서 찾으시면 되겠죠. 면의 색깔 노랑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색깔 똑 떨어지게 이름이 노랑인 친구를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그림을 넣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경로를 찾아가시고요. 문제에서는 그 그림은 4번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악수하는 손만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유도가 됐네요. 그림 4번을 열기 하게 되면 십자가가 쫓아다녀요. 클릭 드래그해서 일단 그림을 대강 만들어 줬고요. 이 친구를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뜹니다. 거기에서 자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르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테두리들이 생기는데 얘네들이 칼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드래그 하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만 요만큼이라고 선택해서 범위를 잡아줬습니다. 개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 라고 했었던가요? 여기에서 크기를 40에 40이라고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뀌지 말라고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바깥쪽 여백을 줄 건데 왼쪽만 2mm라고 했네요. 여백을 줄 거다. 바깥쪽에 왼쪽 2mm만큼이요. 라고 해서 설정하시게 되면 살짝쿵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에 한자로 바꾸는 게 항상 두 단어가 나오니까 정확하게 블럭을 잡으셔서 한자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 한자를 여러 가지 제시해 줄 거예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집중이라고 하는 이 친구네요. 한글과 한자가 나란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입력 형식을 찾으셔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유발한다라고 하는 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 키 누르셔서 정확하게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발이라고 하는 글자 바꿔주시면 되겠죠. 더불어서 어려운 단어에 대한 설명글인 각주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스포크라고 하는 글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라고 글자 뒤에다가 놓으시고요. 입력의 각주라고 누르게 되면 설명글을 쓸 수 있도록 아래로 휙 하고 이동됐네요. 결과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설명글 보이죠?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핑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기호가 다르군요. 주석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모양이 다르니까 모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기억, 니은. 더불어서 각주의 구분선이 5cm다 라고 되어 있는데 각주 주석의 작업을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구분선의 길이는 5cm로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닫아주시면 되겠죠. 스포크라고 하는 글자 뒤에 이렇게 동글라미 기억이라고 각주 새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글자의 모양 넣기 전에 특수기호를 넣어서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못 찾으셨다면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셔서 당구장 표시 보이시죠? 문자표를 누르셔서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문자표에 내가 썼던 아이가 있다면 바로 쓰시면 되겠지만 없다면 문자표라고 하는 메뉴 다시 한번 누르셔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한글 문자표에 있는 전각기호 1반에서 찾게 되니까 꼭 내가 어느 그룹을 선택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넣기. 글자를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꼴 궁서에 18이라고 맞춰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색깔이 요만큼만 흰색의 배경이 빨갛죠? 그러면 따로 블럭을 요만큼만이라고 잡으셔서 글자의 색깔은 있지만 음영의 색깔은 이렇게 서식줄에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는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메뉴를 따로 불러내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글자 모양 보일 겁니다. 거기에서 글자의 색깔은 흰색, 음영의 색깔은 빨강이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결과물과 똑같이 보여요. 아래쪽에 있는 제목도 같은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글꼴은 궁서, 크기는 18. 모든 아이가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요만큼만이라고 따로 잡으셔서 기울임. 또 서브터미널 결과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 강조점이 새겨져 있죠. 요만큼. 강조점에 대해서는 서식줄에 없으니까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대화창이 뜨면 기본에는 강조점이 없어요. 확장으로 넘어가시고 거기에서 강조점 찾으시면 되겠죠. V체크 모양. 반복하시면 됩니다. 문단에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 나, 기억, 니은 넣어달라 라고 했으니 요만큼만이라고 블럭을 따로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게 되면 글 머리표 혹은 문단 번호 집어넣을 수 있어요. 문단 번호는 가장 비슷한 아이를 하나 고를게요. 가나다로 시작하는 친구가 일단 이 친구가 보이네요. 다만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걸 사용자가 직접 수정을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꺽쇠의 1이라고 하는 게 1수준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 1수준의 경우에는 가에다 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괄호가 들어가 있죠. 괄호 대신에 지우시고 점을 찍을게요. 1수준의 경우에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번호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비 조정을 0으로 되어 있는 거 20만큼, 정렬을 왼쪽으로 되어 있는 걸 오른쪽이라고 하게 되면 가라고 하는 번호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게 보이시죠? 이 수준에 대해서도 모양을 보아하니까 동글라미 기억입니다. 그러면 이 수준에서는 반가로가 필요가 없어요. 지워줄 거고 번호의 모양만 동글라미 기억 니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준에 대해서는 30만큼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네요. 번호의 위치 다시 조정 들어가야 되겠죠. 30만큼 오른쪽. 두 발짝 물러난 거 보이시죠? 설정하고 나오겠습니다. 없던 게 추가되는 거죠. 설정해서 적용이 모두 끝났는데요. 다만 가 밑에 있는 그 두 개는 이 수준으로 수준을 낮춰줘야 되니까 요만큼은 이라고 블럭을 잡으셔서 글자 모양에 대한 건 서식이죠. 제일 끝자락에 보시면 수준을 증가시켜 주거나 감소시켜 줄 거예요. 수준을 감소라고 하면 한 발짝 뒤로 더 물러나네요. 나에 대해서도 두 개를 몽땅 잡으셔서 수준을 감소시켜 주게 되면 이렇게 이 수준으로 물러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줄 간격이 180%라고 되어 있어요. 이만큼만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기본 줄 간격은 원래 160입니다. 그 아이를 180으로 늘리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겠네요. 180이라고 적용을 해서 살짝 물러났습니다.
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문제 풀면서 표 만나본 적 있죠? 표를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과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꼴은 굴림의 10, 글자들은 모두 가운데 정렬. 셀 배경에 대해서 제목 부분에 대해서는 그라데이션을 줘라 라고 되어 있죠. 요만큼만이라고 색깔에 대해서 단축키 쓰시면 좀 더 빠르게 갈 거예요. C. 채워주는 색깔이 그라데이션이니까 그라데이션. 시작하는 색깔은 하양, 그리고 끝나는 색깔 노랑이라고 되어 있네요. 색깔 맞춰주면 되겠고요. 그 아이들을 수평으로 맞춰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수평. 이름을 정확하게 찾으셔서 설정하시게 되면 결과물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 확인되시죠? 선의 모양도 맞춰주세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선의 모양은 라인이니까 L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대화창 뜰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은 선이 없죠. 선을 없음으로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짝대기 그어져 있는 게 선이 없음이에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렇습니다 라고 설정하면 이렇게 없어진 거 보이시죠? 몽땅 선택하시고 라인 L.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짜리이니까 두 줄 위와 아래. 제목 부분에 대해서도 두 줄짜리로군요. 몽땅 다 잡으셔서 라인 L. 위아래가 간격이 우리 건 너무 조붓조붓한데 결과물에서는 좀 널널하네요. 블록을 잡으셔서 방향키로 높이를 조절 가능합니다. 왼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게 되면 점점 넓어지고 좁아지는 거 확인되시죠? 위로 가라, 아래로 가라 화살표 눌러서 적당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맨 아래쪽에 도시 인프라 계획센터라고 하는 거 글자 맞춰줄게요. 도둠의 24. 장평에 대해서는 서식줄에서 만나볼 수가 없군요. 그럴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에 대해 할 얘기가 더 있어요 라고 해서 기본에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 모양을 쪼로로 블럭 잡아서 바꿔주실 수 있겠죠? 글자 모양의 기본 가시게 되면 장평에 대해서 100으로 되어 있는 거 105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번호 매기기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제일 끝자락에다 커서를 놓을 거고요. 쪽이라고 하는 메뉴 가시게 되면 쪽 번호를 매길 수 있습니다. 위치가 오른쪽 구석에 있으니까 여기라고 위치 맞췄고요. 쪽 번호의 모양을 보니까 줄표는 없죠? 줄표는 있다 없다 비교를 해보시고 없음. 번호의 모양 보니까 동그라미 숫자 1, 2, 3, 4 번호의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넣기 하시게 되면 기본 번호가 세 번째 장이니까 3이라고 들어갈 텐데요. 시작하는 번호를 5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네요. 새 번호로 시작하겠다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쪽 번호는 5번이에요 라고 설정. 그럼 이렇게 5번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됐으면 다시 한번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빠진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새겨진 쪽번호의 경우에는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보기가 싫다면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서 여기에서는 쪽 감춰주세요 라고 쪽 번호를요 라고 하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두고 저장을 할게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어주시면 되겠죠. 맨 위쪽에 경로와 이름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파일을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10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